자, 내가 니네한테 예시로 이런 걸 하나 줄게. 이렇게 줬어. 응?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A의 범위를 구하래. 범위를 구하래. 자, 근데 이 앞에 서두의 멘트가 중요하거든요. 이 앞에 멘트를 니네한테 두 가지 상황으로 줄 거야. 봐봐. 니네가 지금 보기에 이 방정식은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지. 모양 자체가. 그치? 근데 최고차 계수가 지금 상수가 아니라 미지수야. 그치? 여기까지 돼? 자, 근데 여기서 멘트를 이렇게 줘. 다음 방정식에 대해 라는 멘트가 나올 때가 있고요. 다음 2차 방정식에 대해 라는 멘트가 나올 때가 있어. 여기까지 돼? 자, 이게 두 개가 되게 큰 차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왜,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게? 얘는요, 차수를 정해줬기 때문에 이 최고차 계수가 절대 0이 되면 안 돼. 그치? 요 멘트 안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m 플러스 2가 일단 무조건 0이 아니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어디 멘트 안에? 요 2차라는 멘트 안에. 이해돼? 근데 얘는요, m 플러스 2가 0도 가능하다를 항상 생각해야 돼. 이 식에서 차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m 플러스 2가 0이면 2차 방정식이 아니라 1차 방정식이 된단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한테 최고차 계수가 미지수를 품고 있을 때, 최고차 계수에 미지수가 포함이 되어 있을 때 된 방정식이 있어. 응? 결국 여러분들이 시험이라는 거는 니네를 낚시를 걸어서 틀리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 그 낚시를 덥석 물면 안 돼. 최고차 계수에 미지수가 포함된 방정식은 그 계수가 0이 될 수도 있다를 항상 내가 신경을 써야 돼. 다시 얘기하면 차수를 지정을 해주면 그 최고차 계수는 0이 될 수 없어. 근데 차수를 지정해주지 않으면 그 최고차 계수는 항상 0이 될 수도 있다를 내가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니네 중간고사 때 여기서 3명은 틀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 지금 문제에서 요 1차 방정식이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주제가 아니잖아.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잖아. 고등학교 때 만약에 학교에서 1차 방정식이 출제가 되면 99.9% 최고차 계수를 미지수로 줄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명심하시고 우리 문제를 하나씩 쳐다볼 거야. 뭐 1차 방정식을 못 푸시는 분은 없을 거니까 딱 요거 하나만 딱 조심하시고 넘어갈게. 그 다음에 뭐에 또 열심히 하셔야 되냐면 우리 뒤쪽에 가면요, 1차 방정식에서 활용 문제들이 나와. 니네가 좋아하는 소금물 문제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런 거 우리 연습을 좀 할 거야. 자, 그럼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셔서 봐봐. 니네는 어디에 신경을 써야 돼? 이 문제를 풀 때? 얘가 포인트인 거야.
니네한테 차수를 지정해 주지 않았어. 이해돼?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최고차 계수가 0이 가능하다에 신경을 써야 돼. 이해되십니까? 근데 제가 1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은 니네가 문제가 너무 쉬워져서 안 나온다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방정식을 풀 때 봐봐. 이거 1차 방정식을 모양이니까 1차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 넘기면요. a-1x가 a 플러스 2와 같다야. 요게 이제 1차 방정식의 기본형이죠. 그치? 그럼 여기서 니네는 카테고리를 나눠야 된다고. 첫 번째, a가 1이 아닐 때. a가 1이 아니면 얘들아 얘는 1차 방정식이지. 그치? 그럼 이제 니네가 아는 1차 방정식 해법으로 가면 돼. x는 a 플러스 2를 a-1로 나눠서 요게 방정식의 해야. 그치? 돼? 근데 문제는 우리 방정식은 a가 1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봐봐. a가 1이면요. 좌변은 0이지. 그치? 근데 0이라고 쓰지 마시고 이렇게 써봐. 0 곱하기 x라고 써보세요. 근데 우변은 a가 1이니까 3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가 방정식의 해인데 이때는 어떤 x가 들어오더라도 등식을 만족시킬 수가 없지. 따라서 요 경우에는 뭐라고 적어야 돼? a가 1일 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적어야 돼. 해가 없다라고 적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니네가 시험에 나왔을 때 뭐야? 1차 방정식을 나한테 물어봐? 답을 요렇게만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감점을 당해. 되십니까? 자, 2번도 마찬가지야. 보세요. 자, 2번도요. 1차 방정식 모양이니까 정리를 해봐. 자, 좌변은 a-bx로 정리가 되고요. 우변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정리가 돼. 그치? 근데 마찬가지 최고차 계수가 미지수야. 근데 방정식을 풀으래 우리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된다야. 되십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자, a가 b랑 다른 경우. a가 b가 다르다는 얘기는 얘가 0이 아니란 얘기지, 그지? 자, 그럼 이때는 그냥 니네가 아는 그 방정식을 푸시면 돼. x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a 마이너스 b로 나눌 수 있고요. 잡차 공식에 의해서 약분이 되니까 a 플러스 b가 해야, 그지? 여기까지 되죠? 자, 근데 만약에 a랑 b랑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얘가 이제 1번하고 차이가 뭔가 봐봐. a랑 b랑 같으면은 좌변은 0 곱하기 x야. 그치? 근데 우변도 0이야. 그럼 얘는 어떤 상황으로 해석을 해야 돼? 얘는 이 등식을 만족한 x값이 해인데 x에 어떤 수가 들어가더라도 항상 성립이지. 그치? 그럼 답을 뭐라고 적어야 돼? 그치,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적어야 돼. 해가 무수히 많다야. 그치? 여기까지 돼? 이걸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적는 애가 있거든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적으면 되는데 뭔가 약간 있어 보이고 싶으려고 x는 모든 실수라고 적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 이건 틀렸어. 왜 틀렸을까? x에 i가 들어가도 되거든. i가 들어가도 등식이 성립하죠? 실수가 아니어도 된단 말이에요, 얘는. 이렇게 적었다가 괜히 감점당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냥 단순하게 해가 없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적는 거야.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봐봐. 요건 이제 좀 더 다른 상황일 거야.
자, 이것도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자, a제곱 5a 넘어가면 마이너스 5a 플러스 6 x 가. 자, 2 넘어오면 a 마이너스 2야. 그치? 자, 근데 얘는 요 x 앞에 개수가 미지수인데 얘가 2차식이니까 요걸 인수분해서 이렇게 써볼게요. a-2, a-3으로. 그치? 자, 근데 봐봐. 얘가 0이 될 수 있는 a 값이 이제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 두 개의 상황이 다르니까 얘는 케이스가 세 개가 나뉘어져야 돼. 첫 번째는 얘가 0이 아닌 경우, 다시 얘기하면 A가 2도 아니고 A가 3도 아니면 그냥 니네가 아는 1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지. 응? 자, 그럼 이때는 X는 자, 얘로 나눠주면 A-2가 약분이 되니까 A-3분의 1이 답이야, 그냥. 그치? 자,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얘가 0이 될 수 있는 A 값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A가 2일 때랑 A가 3일 때가 뭐가 다르냐면 우변의 상황이 달라. 좌변은 똑같은데, 그치? 좌변은 그냥 0 곱하기 X야. 이 똑같아. 근데 우변이 A가 2일 때는 우변도 0이고 A가 3일 때는 우변이 1로 바뀌어. 그치?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첫 번째 A가 2일 때는 답을 뭐라고 적어야 돼?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치? 두 번째 A가 3일 때는 성립하는 X값이 없으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니네가 1차 방정식을 못 풀 리가 없어. 근데 최고차 개수가 미지수일 때 1차나 2차 식꼴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야. 차수를 정해줬냐? 정해주지 않았냐를 항상 확인하셔서 0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그치? 내가 이 얘기를 지금 10분째 하고 있어? 왜 10분째 하고 있어? 이 중에서 2명은 틀릴 거니까 10분째 하고 있는 거야. 틀리지 말라고. 무조건 나올 거야, 시험자에. 자, 그래서 7-1번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넘어가셔서 자,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의 1차식 꼬라지가 이제 나올 거거든요. 이거 사실 풀려면 범위 나눠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빠르게 풀려고 니네가 저거 좀 이따 내가 다시 얘기할게. 이거 니네 공통수학 2 하시면요 절대값 그래프를 배우거든. 절대값 그래프를 방학 동안에 특강 같은 거 하셔가지고 배우면 얘들아 이거 문제 푸는데 진짜 10초 걸려. 그래프 그리는 순간 바로 답이 보이거든. 응? 근데 이거를 그래프로 풀거나 아니면은 공수 1으로 풀려면 현재 지식으로 풀려면 니네는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아직 얘는 그냥 범위를 다 나눠야 돼. 범위를 나누어 푼다야. 이게 몹시 귀찮아. 어려운 건 아닌데. 응?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거 빠르게 풀려면 얘들아 이런 거 하면 좋아. 이거 앞으로 공수2 이거 그래프 배우면요 니네 평생 범위 나눌 일이 없어. 그냥 그래프 그리면 답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지금은 어차피 내가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는 걸 설명하려면 또 한오백년이니까 일단 범위를 나눠서 교과 과정에 맞게 한번 풀어볼 거야. 응? 자, 범위는 어떻게 나누냐면요 절대값이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나누면 돼. 얘는 언제 0이야? x가 1일 때 0이지. 범위가 두 개가 나뉘어져. 첫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x가 1보다 작은 경우로 나뉘어질 거야.
결국 절대값은 양수 아니면 음수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럼 이제 x가 1보다 크면 x 빼기 1은 양수잖아. 그치? 그럼 얘는 그대로 풀려서 x값이 구해져. x는 마이너스 5야. 여기서 신나서 답하면 안 되지? 우리는 지금 범위가 x가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 근데 우리가 구한 해는 x가 음수야. 그럼 얘는 해가 될 수 없는 애야. 그치? 이해돼? 근데 이거를 나중에 그래프를 그리면 그냥 얘는 자연스럽게 제껴져. 안 만나거든. 응? 자, 근데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이제 음수로 풀려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오고요. 그럼 요게 이제 2x 플러스 4랑 같으니까 이때는 3x가 마이너스 3이니까 구해진다고. 요것만 해가 선택이 돼야 돼. 그치? 이해돼? 요 정도는 할만하잖아. 여기서부터 이제 귀찮아진다고. 범위를 몇 개 나눠야 되니까? 3개로 나눠야 되니까. 그치? 지금 절대값이 0이 되는 점이 봐봐. x가 마이너스 2일 때 0이고 x가 3일 때 0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이제 범위가 이렇게 3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져야 돼. x가 3보다 클 때, 마이와 3 사이에 있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로. 그치? 그럼 니네가 여기서 이제 귀찮음을 느끼고 이거를 갖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얘들아 다 5초면 구해지거든. 응? 자, 첫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이거를 니네가 방학 때 공수2를 한번 하잖아. 그래도 잘 못할 수 있거든? 내가 시험 기간 때는 이거 그래프 무조건 가르칠 거야. 시험장에서 이걸 범위를 쳐 나누고 있을 시간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내가 4월 달쯤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니네가 그래프를 머릿속에 때려 박아놓고라도 그래프를 가르칠 거야. 근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걸 범위를 나눠서 풀 줄도 알아야 되니까. 응? 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죠. 그럼 둘 다 양수로 풀리니까 x 플러스 2 더하기 x 마이너스 3이 7이 돼서 자, 요거 2x가 4고요. x는 2로 나와. 그치? (4가) 아니죠. 미안. 벌써 암산을 해버렸다 내가. 8이죠? 그 x가 4로 나와. 그치? 자, 그러면 이 x는 4는 해가 될 수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있는 애지. 3보다 크니까 자, 해가 하나가 만들어졌어. 그치? 얘들아, 이거 다 해봐야 돼. 왜? 해가 1차식 모양이라고 한 개가 나오는 게 아니야. 이제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 개 나올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2에서 자, 3 사이에 있을 때는 얘는 양수죠.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은 요 범위 안에 들어간 숫자 아무거나 꽂아보면 돼. 0 꽂으면 양수지. 0 꽂으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잖아. 방정식인데 이제 활용 문제가 나와. 그치?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 1차나 2차 방정식에서 자, 활용이 나오는 주제가 보통 4가지야. 어떤 애들이 나오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소금물, 그 다음에 지금 문제처럼 시계, 그 다음에 일문제, 그 다음에 이제 도형, 요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얘가 문제야. 도형은 뭐가 나올지 몰라. 그치? 도형은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 되게 다양한 문제들 연습을 해야 돼. 내가 어떤 도형에 대한 기초 체력을 키울 수밖에 없어. 어떤 도형이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요 3개는 여러분들이 약간의 노력만 하면 여러분 다 풀 수 있어.
소금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농도식 하나 갖고 푸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막 중학교 때 소금물 문제 나오면 막 비커 그리고 막 이런 사람들 있지? 비커 그리면 내가 다 찢어버릴 거야. 어? 얘들아, 고등학교에서 비커 그리는 순간 선생님이 점수 절대 안 줘. 응? 무조건 식으로 줘줘야 되거든? 그래서 요 소금물 문제는 나왔을 때 내가 정확하게 니네가 못 풀 수 없게 내가 가르쳐 줄 거야, 농도식으로. 응? 비커 같은 거 그리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요 시계하고 일 문제는 요 속력으로 푸는 거야. 속력은 뭐분의 뭐야? 시간분의 거리지. 그치? 그래서 요 세 개는 여러분들이 나랑 수업을 하면서 조금만 연습하시면 절대 틀릴 수가 없게 선생님이 수업을 해줄 거고, 대신 이 도형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되게 다양하게 경험을 해야 돼. 사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치? 하지만 요 세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형화된 어떤 문제의 패턴을 연습을 하셔서 이게 맞출 수 있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시계 문제가 나온 거야. 응? 자, 그럼 봐봐. 자, 우리 문제 상황을 하나씩 보고, 요건 이해되셨죠?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자동차가 9시에서 10시 사이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을 했대. 언제 출발했는지 안 나왔어, 그치? 자, 그래서 그때 이 출발한 시각을 우리가 구하는 게 문제 목표야. 그치? 자, 그때 출발 지점에서 28km 떨어진 지점 A를 지나고 있는데 출발을 해서, 자, 근데 자동차가 출발 후 A 지점까지는 평균 88km/h의 속력을 달렸고, A 지점을 지나는 순간 시계와 분침의 시간이 겹쳤대. 그치? 일단 이걸 단계형으로 나왔는데,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겹친 시각을 구하라. 요거를 갖다가 니네가 할 수 있으면 2번은 자동으로 나와. 응? 자, 그럼 봐봐. 자, 지금 시계를 하나 대충 그려보자. 시계를 그려서 여기가 이제 9시죠? 여기가 12시, 그 다음에 10시, 11시 이렇게 있어.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9시하고 10시 사이에 적당한 지점에서 이렇게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순간이 무조건 생기잖아. 그치? 이때가 몇 분이냐를 구하란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뭘로 가시면 되냐 하면, 봐봐. 분침은요, 아까 내가 시계 문제나 일 문제는 다 속력으로 한다 그랬지. 분침은 1분에 몇 도 회전해? 어? 분침은 1분에 몇 도 회전하냐고. 자, 그럼 한 바퀴가 몇 도야? 360도지. 1시간은 몇 분이야? 60분이지. 그럼 다시 1분에 몇 도 회전해? 6도 회전하죠. 그치? 봐봐. 지금 분침은요, 60분 동안 한 바퀴를 도니까 360도 회전을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분침은 회전하는 속도가 1분에 6도를 회전을 해. 요게 이제 분침이 회전하는 속도야. 그치? 여기까지 이해돼? 응? 요거 하나 딱 기억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시침은요. 자, 이것도 생각을 해볼게. 자, 시침은 60분 동안 몇 도 회전해? 9시에서 10시까지 몇 도야? 한 바퀴는 몇 시간이야? 한 바퀴가 360도지. 한 바퀴는 12시간이야? 그럼 1시간은 몇 도야? 30도죠. 맞아? 지금 시간과 시간 사이의 간격이 있잖아, 얘들아.
이 시간과 시간 사이의 간격은 전부 다 30도란 말이야. 한 바퀴가 360도인데 12시간을 나눴으니까. 그럼 시침은 60분 동안 30도를 회전하죠. 그치? 이해돼? 그러면 시침이 움직이는 속도는 1분당 몇 도 회전해? 2분의 1도 회전하지. 0.5도 회전한단 말이야. 그치? 이해돼? 시계 문제는 딱 이거 두 개의 시침과 분침의 속도만 갖고 푸는 거야. 이해돼? 그럼 봐봐. 자, 지금 9시에서 내가 출발을 했다고 해볼게. 자, 9시면요. 시침은 9를 가르치고 있고 분침은 12를 가르치고 있어. 그치? 자, 근데 얘가 9시 x분의 일치한다고 해볼게. 응? 일치한다고 해볼게. 그럼 일치한다는 얘기는 얘들아 위치가 같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분침은요 9시 x분의 요만큼 와 있을 거야 대충. 자, 그럼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이제 0도라고 생각을 해볼게. 0도에서 얘가 몇 도만큼 움직였냐 이거야. 그럼 1분당 6도니까 분침은 x분 동안 몇 도가? 6x 가겠지. 이해돼? 응? 분침은요 이걸 속도로 푸는 거야. 분침은 1분당 6도씩 가는데 x분이 흘렀으니까 얘는 6x만큼 가 있을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 응? 자, 근데 시침은요 0에서 출발한 게 아니지. 시침은 몇에서 출발했어? 각도로 보면 0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90도씩 3번 갔잖아. 여기가 90도, 여기가 180도. 그럼 시침은 몇 도에서 출발한 거야? 9시니까 270도에서 출발했죠. 그치? 시침은 270도에서 요만큼 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시침은 위치가 270도 앞에서 출발을 했는데 x분 동안 얼마만큼 갔어? 2분의 x만큼 갔다고. 그치? 되게 간단한 1차 방정식이야. 응? 뭐 갖고 세운 거야? 얘네들이 회전하는 속도 갖고 세운 거라고. 근데 얘가 일치한다는 얘기는 얘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분침의 위치인 6x랑 시침의 위치인 270 플러스 2분의 x가 같아야 돼. 그쵸? 따라서 2분의 넘어가면 11x가 270이니까 시각은 11분의 540이 된다고. 그치? 대략 50분 조금 전이죠? 11분의 550이 50분이잖아. 그치? 그럼 니네가 봤을 때 50분 조금 전에 일치할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시침과 분침이 겹친 시각을 구하라는 얘기는 몇 시? 9시 11분에 540분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고. 초등학생 아니니까 이거 가분수 대분수 만들 필요 없어. 되십니까? 응?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봐봐. 이번에는 뭘 구하라 그랬냐면 서울 요금소를 출발한 시각을 구하래. 근데 이게 지금 요 시각이 지금 언제냐면 A 지점까지 왔을 때 그 시각이지. 그럼 니는 뭘 알면 돼? A 지점까지 왔을 때 걸린 시간을 구하면 되지. 그치? 근데 그 걸린 시간은 어떻게 구하냐면 즉 이동 시간은 얘가 몇 킬로를 이동했어? 28킬로를 이동했죠. 28킬로를 얼마의 속력으로 이동했냐면 88의 속력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치? 이해돼? 자, 그러면 요거 약분하시면은 4 죽으면 22분의 7이죠?
자, 22분의 7시간 동안 이동을 했다고. 그치? 여기까지 돼? 근데 우리는 지금 뭘로 바꿔야 돼, 단위를? 분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럼 22분의 7시간은 몇 분이야? 22분의 7에다가 1시간은 60분이니까 60 곱하면 될 거 아니야. 요거 분이고, 이 약분하면 11분의 210분 동안 얘가 이동을 한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출발 시각은 도착 시간에서 이동 시간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이해돼? 자, 따라서 출발 시각은, 자, 지금 분만 뺄게. 우리가 도착 시각이 9시 540분인데, 여기서 이동 시간인 11분의 210분을 빼시면 11분의 330분이 돼서 여기가 출발 시각이라고. 되죠? 자, 그래서 출발한 시각은 몇 시 몇 분에 출발한 거냐면 9시 얘가 30분에 출발을 한 거야. 그치? 그래서 9시 30분에 출발을 해서 요만큼 이동을 했더니 얘가 됐는데 이때가 시침과 분침이 일치한 시각이라는 거야. 되시겠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결론 뭐 갖고 푼다? 분침이 움직이는 속도, 시침이 움직이는 속도. 1분당 분침은 6도, 시침은 1분당 0.5도. 되시겠죠? 응? 자, 그래서 시계 문제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자, 그래서 그 유제 문제 풀어보시고 똑같은 문제니까 해보시고 안 되면 다시 물어봐. 응? 자, 이제 2차 방정식으로 가볼게요. 2차 방정식도 여러분들 특별한 것만 할 거야.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다 아시잖아요. 그쵸? 2차 방정식의 해법은 얘들아,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이야. 그치? 자, 근데 확인 정도만 해보고 갈게. 자, 뭘 확인할 거냐면 저 뒤에 다시 한번 나오긴 하는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하더라도 요거 정도는 확인해보고 갈게요. 2차 방정식 이렇게 있어. 첫 번째, 요거에 푼다는 얘기는 일단 인수분해를 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로 풀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가 근해 공식으로 간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볼게. 자, 근해 공식 어떻게 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야. 그치? 돼? 또는 이걸 이렇게 해도 돼. 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판별식이죠. 그치? 근해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d야. 그치?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봐봐. 이때 여기서 두 근의 합 한번 생각해 볼게. 두 근을 더해주면 얘들아,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얘는 사라지지. 마이너스 b만 두 번 더해지죠. 이해돼? 자, 그럼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돼서 니네가 알고 있는 두 근의 합에 대한 근각계수 관계가 하나 나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두 근을 이번엔 곱해볼게. 자, 두 근을 곱하면 분모는 2a 곱하기 2a니까 4a 제곱이고요. 그치? 분자는 합차 공식이죠. 네? 앞에 거 제곱하면 b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져서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b제곱 b제곱 사라지고 4a 약분하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두 근의 곱의 근각계수 관계가 만들어져. 그치? 자, 여기서 요거 하나 더 외워. 자, 두 근의 차. 자, 이번에 두 근을 빼래. 자, 두 근을 빼면 얘들아,
이번엔 얘가 사라지지. 얘가 사라지고 얘가 두 개 생기겠죠. 이해돼? 자, 그럼 얘는 2a분의 루트 d가 두 개가 생긴단 말이야. 그치? 여기서 2가 사라져. 그치? 근데 두근의 차니까 얘들아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잖아. 차니까 절대값이지. 근데 최고차 계수가 양수라는 보장은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두근의 차는 어떻게 구하냐면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야. 이게 이제 두근의 차야. 니네한테 두근의 차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 그럼 두근의 차를 그냥 곱셈 공식 변형식으로 가지 마시고 그냥 절대값 a분의 루트 d로 구해버려. 되시겠죠? 근의 공식에서 우리가 근각계수 관계 3개까지 확인만 해봤어. 여기까지 되죠? 응?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2차 방정식에서 필요한 얘기들만 하나씩 보시면서 넘어가서 정리해볼게요. 자, 7-4번 가봐. 이게 고등학교 마찬가지야. 그냥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은 여러분들한테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때 다 배우고 온 거니까. 응? 자, 그래서 특수한 몇 가지 경우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정리하고 갈 건데 일단 7-4번은 1번과 2번은 그냥 중학교 복습이야. 응? 이 미지수가 있다 그래서 쫄지 마시고 가만히 쳐다보시고 무슨 분해 하시오야? 인수분해 하시오야. 그치? 자, 얘는 인수분해가 xx에 앞에 거 2a, 뒤에 거 마이너스 2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얘잖아요. 그쵸?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로 x 플러스 2a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해는 그냥 x는 마이너스 2a거나 아니면 2b거나 이렇게 그냥 적어주면 끝나. 그치? 얘 봐봐. 얘도 쫄지 말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인수분해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어? 앞에 거 a 하나 b 하나. 자, 여기서 마이너스 a제곱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는 여기 붙어야 되고 플러스 b제곱이 만들어지려면 b는 여기 붙어야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하시면 ax 플러스 b 자, 그 다음에 bx 마이너스 a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이거 a, b 나누기 부담 없으라고 지금 0이 아니다 조건 준 거야. 그 첫 번째는 x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 번째 x는 b분의 a 뭐 이 정도 그냥 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쵸? 응? 자, 지금 요거는 이렇게 정리해 놓고 기억해야 되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자, 최고차 계수가 무리수나 복소수가 나왔어. 그치? 응? 자, 우리 문제처럼 여기다 정리할게. 최고차 계수가 자, 여러분한테 보이는 방정식처럼 무리수거나 또는 복소수일 때 2차 방정식이야. 얘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거든요. 절대 이거 근해 공식 문제가 아니야. 응? 어떻게 하면 인수분해가 보이냐면 최고차 계수가 무리수일 때는 얘를 유리화를 시켜. 양변에다가 켤레 무리수를 곱해서.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최고차 계수가 복소수일 때는요 얘를 실수화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유리화나 실수화를 시키면요 여러분 눈앞에 짠 하고선 인수분해가 가능해져. 자, 근데 이거를 인수분해가 내가 보이도록 식을 잘 만들어야 돼. 자,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배워야 돼.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 뭐 곱하면 편해? 켤레무리수?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면 편해.
그치? 개수가 1로 만들어지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얘를 양변에다가 곱할 거야. 뭘 곱할 거냐면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할 거야. 응? 그럼 좌변은 계산 굳이 안 해도 합차로 1이죠. 봐봐. x제곱이 돼. 자, 그 다음에 자, 1차항에는 3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자, 지금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항에는요, 루트 2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할 거야. 여기까지야. 그치? 여기까지 돼? 자, 그럼 이거를 갖다가 니네가 뭘 조심하시고 잘 하셔야 되냐 하면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다시 내가 전개를 해볼게. 우리 목표는 지금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인수분해가 보여야 되잖아. 그치?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인수분해 안 보여. 보여? 안 보이지?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식을 내가 전개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얘는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곱하기야. 그치? 즉 다시 얘기하면 상수항은 곱의 형태가 돼야 되고 1차항은 합의 형태가 돼야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이거를 갖다가 니네가 정리를 할 때 1차 항만 정리를 해야 돼. 얘만. 이렇게 곱의 형태로 돼 있는 걸 정리를 하면 절대 안 보여. 상수항은 무조건 곱의 형태로 두는 거야, 그냥. 근데 상수항이 이렇게 1차항이 곱의 형태가 돼 있으면 안 돼. 1차항은 무조건 무슨 형태? 합의 형태가 되도록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요런 애서 인수분해가 가능해지려면 요 과정을 했을 때 1차항 개수만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를 해야 돼. 그래야 인수분해가 보이게 돼 있어. 상수항은 그대로 두는 거야. 곱하기 형태로. 그럼 봐봐. 진짜 보이나? 자, 요거를 정리를 다시 해볼게. 1차항만 x제곱에 자, 요거 유리수 정리하면 어떻게 돼? 3 빼기 2니까 유리수는 1이죠. 그치? 무리수 정리하면요. 3루트 2 빼기 루트 2니까 2루트 2야. 자, 요거 계산해놓고 상수항은 곱의 형태로 그대로 둬봐. 그치? 요 상태에서 안 보이면 나는 기권할 거야.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얘랑 얘랑 곱한 거, 얘랑 얘랑 더한 게 얘지. 그치?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꼴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니네가 인수분해가 보인다고.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 플러스 루트 2, x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로 이렇게. 그치? 되십니까? 자, 그래서 결국 저 식의 간단한 식 변형을 줘서 여러분들 눈에 인수분해가 보이는 꼴로 만들어주는 게 요 방정식의 목적이고 2차 방정식 계산 문제가 하나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야. 기본적 2차 방정식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으니까 안 나와. 되시죠? 자, 2번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가봐. 자, 요거를 실수화하래. 켤레복소수 곱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 양변에다가 이번에 뭘 곱해서 정리해? 마이너스 i를 우리가 곱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i를 곱하면 얘는 계산 안 해도 1 되죠.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1이 되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i를 곱해. 자,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i를 곱해. 그럼 마이너스 묶어주면 플러스 1 플러스 i 이렇게 바뀌어. 그치? 여기까지 돼? 요 연산 실수하면 안 되고 당연히 그거 안 한다는 가정하에 그럼 이 두 개에서 뭐만 정리하라고? 얘만 정리하라고. 자, 그럼 이제 얘를 정리를 해볼게.
요렇게 정리를 해서 그냥 얘는 그냥 요것만 써볼게. 실수는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i니까 플러스 i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1로 바뀌죠. 허수는 마이너스 2i야. 그치? 요거 x야. 보이죠? 돼, 안 돼? 인수분해 보여야지. 얘는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플러스 i로 되는 거 아니야. 요거 2개 곱하면 얘, 요거 2개 더하면 얘. 그치? 되죠? 자,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i, x 마이너스 1 플러스 i 요렇게 돼서 해가 x는 i거나 아니면 1 플러스 i거나 이렇게 되십니까? 자, 요거 계산은 꼭 기억하시고, 자, 최고차 계수가 무리수나 복소수일 때는 무조건 최고차 계수를 유리화해서 실수화해서 죽여놓는 거야. 대신 뭐만 계산하라고? 1차항만 계산하라고. 그치? 자, 연습하시고 그 유제 풀어보시면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7-6번. 7-6번은 이거를 내가 보여주긴 할 거거든? 근데 보여주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결과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요거는 그냥 정리해놓고, 일단 결과부터 우리가 싹 정리해놓고, 내 증명은 해드릴게, 봐봐. 제목은 혈내근이야. 자, 2가지 유형이 있어. 첫 번째는 우리 문제처럼 한 근이 복소수야. 얘들아, 한 근이 복소수라 그래서 나머지 한 근이 무조건 켤레복소수 아니야? 응? 한 근이 복소수인데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방정식에서 얘가 있어야 돼. 실수계수, 즉 실계수 방정식이야. 여기서 말하는 실계수라는 거는 얘들아 실수계수를 얘기하는 거야. 실수계수 방정식과 한근이 복소수가 나오면 다른 한근은 구할 필요 없어. 자동으로 준 거야. 다른 한근은 무조건 켤레복소수야. 켤레복소수야. 자,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니네한테 한 근을 무리수로 줍니다. 한 근이 무리수일 때, 예를 들어서 한 근이 뭐 1 플러스 루트 1에 그럼 무조건 켤레근을 갖지 않아? 이때는 계수가 유리수여야 돼. 유리계수 방정식일 때는 계수가 유리수란 얘기야. 유리계수란 얘기는 유리계수 방정식일 때만 다른 한 근이 켤레 무리수가 돼. 그래서 이 켤레근 조건은 되게 자주 나와. 니네 지금 특히 이런 조건들 되게 아무 때나 주는 조건 아니야. 그치? 유리수 조건 되게 유니크한 조건이야. 진짜 가끔 줘. 볼 수 있어야 돼. 켤레 쌍으로. 요렇게.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증명은 되게 심플하거든요. 봐봐. 한 줄이면 돼. 한 줄. 이것도 해설지 볼 필요 없어. 해설지 어떻게 풀었냐면 A 플러스 B에 때려 넣었거든? 내가 A 플러스 B에 때려 넣는 일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자, 우리가 이렇게 잡아볼게. 자, 복소수 Z가 A 플러스 BI야. 그치? 자, 근데 얘가 지금 해란 얘기는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Z제곱 플러스 PZ 플러스 Q가 0을 만족한다야. 그치? 자, 그럼 니네
기억나나 보자. 까마귀들. 0이라는 애를 우리가 주목을 해볼게. 0은 얘들아 실수야, 허수야? 실수지. 실수야? 실수야. 어떤 복소수가 실수면 내가 무조건 뭐로 출발하라 그랬어? 까마귀들. 어떤 복소수가 실수면 내가 뭐로 출발하라 그랬어? 와, 오늘 복소수 완전 두 개 키워드인데? 까마귀들 또 봐봐. 미쳐버리겠네? 다시. 니네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와. 너 오늘 성공이야, 제발. Z가 실수다. 요거 하고. Z가 순허수다. 아까 내가 질문 해결하면서 목에 피가 나게 얘기한 건데? Z가 실수면 뭐랑 같다? Z랑 Z바가 같다. 그쵸? 아까 기억납니까? Z가 순허수면 어쩐다고? Z랑 Z바를 더했을 때 얼마다? 0이다. 이걸로 가는 거야, 님들아. 오케이? 얘가 실수래. 0은 실수잖아. 요 멘트는 Z제곱 플러스 PZ 플러스 Q랑 뭐랑 같다? Z제곱 플러스 PZ 플러스 Q의 켤레복소수랑 같다야. 이해돼? 근데 켤레복소수는 성질이 뭐라고? 뭐 한다? 바가 뭐 한다? 침투한다. 켤레복소수는 다 찢어져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럼 얘가 찢어져서 들어가면 Z바의 제곱 더하기 PZ바 더하기 Q랑 같단 말이야. 이해돼? 얘가 0인데 얘도 0이다야. 다시 얘기하면 모두 근이다야. Z바도 근이다야. 그치? 이해되십니까? 요 의미가 저 방정식에 Z바를 꽂아도 0이 된다잖아. 이해돼? 요 두 줄이면 증명한다고. 니네 집에 가서 해설집 봐봐. 응? A 플러스 BI 꽂아놓고 난리 버거지를 피워놨어. 복소수의 핵심은 이거 두 마디야. 이거 두 마디. 되십니까? 여기가 2가 오건 100이 오건 상관이 없어. A 플러스 B를 꽂는 게 아니라 얘가 2더라도 얘는 실수다야. 실수니까 켤복이랑 같다야. 되십니까? 요 증명 과정도 중요하지만 얘들아 이 결과 기억하셔야 돼. 결과. 자, 그래서 켤레근 증명 하나 했으니까 거기 뒤쪽에 가시면 활용 문제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저 뒤에 있나 보다. 8장에. 하, 7-7번에다가 별표를 3만 개 하세요. 3만 개. 응? 별표를 3만 개 해.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은 0의 한 허근이 오메가래. 요걸 우리가 오메가라고 읽거든? 요런 문제들을 우리가 오메가 문제라 그래. 이게 오메가가 고유명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집들마다 요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항상 이렇게 죽여서 우리가 마치 고유명사처럼 부르는 문제야. 응? 근데 이제 이 오메가 문제가 사실 저기 뒤에 3차 방정식까지 엮여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해서만 다루고 더 많은 얘기들은 저 뒤에 9차 방정식 가서 내가 따로 주제를 잡아서 할 거야. 응? 그럼 봐봐. 자, 오메가가 해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이거잖아.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성립해. 그치? 요 기본적으로 성립해. 자, 근데 두 번째. 혹시 여기다가 뭐 곱하고 싶지 않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이잖아. 뭐 곱하고 싶어? 요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 인수분해하면 x-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지. 그치? 요거 곱하고 싶어야 돼. 양변에다가 내가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해볼게. 우변이 0이니까 얘들아 곱해도 식이 변하지 않아. 그치? 근데 요게 곱셈 공식에서 오메가 세제곱 빼기 1이거든요. 그치? 여기까지 돼? 즉 여기서 오메가의 세제곱이 얼마다가 나와? 1이다가 나와. 또다시 주기성 문제가 나왔다고. i의 4제곱이 1이니까 i는 주기가 얼마야? 4지. 오메가는 세제곱이 1이니까 주기가 3이 돼버려. 그래서 오메가에 관한 오메가 문제에서 우리 지금 요 문제는 이제 근각에서 관계까지는 안 나오는데 오메가에 이 고차식 문제들이 나와. 마치 i의 고차식 문제처럼 풀이 방법 똑같아. 오메가에 대한 고차식은요 무슨 성 이용하는 거냐 하면 주기성 이용하는 거야. 오메가는 주기가 얼마야? 3이야. 그치? 즉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야. 봐봐. 오메가의 4제곱은 다시 뭐가 될까? 오메가랑 똑같겠죠.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의 5제곱은 다시 뭐가 돼? 오메가 제곱이 되지. 그치? 오메가의 6제곱은 다시 뭐가 돼? 1이 된다고. 그치? 그럼 봐봐. 이게 이 지수가요. 이번엔 주기가 3이니까 지수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는 다 얘랑 똑같겠죠? 그치?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일 때는 다 얘랑 똑같겠지? 그치? 오메가가 지수가 3의 배수면은 다 1일 거란 말이야. 그치? 이해돼?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오메가에 대한 고차식을 해결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여기서 지금 요 2차식을 줬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과 같잖아. 그치? 즉 요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과 같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성질을 이용을 하시면 이 오메가의 고차식은 1번과 2번을 이용을 하시면 무조건 오메가에 대한 1차식으로 바꿀 수 있다야. 그치? 여기까지 돼? 응? 자, 그래서 요게 오메가에 대한 첫 번째 주제야. 오메가에 대한 고차식을 이렇게 던져주고 오메가에 대한 1차식으로 바꾸라는 거야. 되십니까?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볼게. 1번은 지금 답 바로 보이시는 분 있을걸? 답 얼마야 이거? 하민 얼마야? 죽을래? 답 0이죠? 야, 101은 뭐랑 같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2지. 3의 배수는 판정을 어떻게 해, 얘들아? 자릿수를 다 더해서 판정해? 그럼 얘는 자릿수를 다 더하면 얼마야? 2죠? 그럼 쟤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네야. 이해돼? 그럼 얘는 오메가 제곱과 같아.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지. 오메가랑 같고. 얼마야? 0이야, 그치? 이해돼? 응? 자, 그 다음에 내가 2번 순식간에 바꿔볼 테니까 봐봐. 뭐 이용해서?
요식하고 요식 두 개 이용해서 1, 2 오메가까진 그대로 둬. 자, 오메가 제곱은 뭐로 바꿀 수 있어? 1번식에 의해서? 1번식에서 뭐로 바꿀 수 있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어. 우리 목적은 지금 1차식으로 나타내는 게 목적이지.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라고? 1이니까 얘는 4야.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랑 같죠? 그치?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하고 같은데, 그치? 오메가 제곱이 얘랑 같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과 같아. 그쵸? 오메가 6제곱은 다시 1이니까 이렇게 돼.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메가는 오메가끼리, 정수는 정수끼리 정리해봐. 자, 오메가가 2오메가 마이너스 3오메가 플러스 5오메가 마이너스 6오메가. 여기 정리되고, 자, 나머지 상수가 1 빼기 3 더하기 4 빼기 6 더하기 7까지. 그치? 자, 그래서 앞에 거는 7 빼기 9니까 마이너스 3오메가가 되고요. 뒤에 거는 12에서 9를 빼니까 플러스 3까지. 그치? 되시죠? 7 빼기 9니까 3이 아니라 2다. 오씨, 계산이 틀렸냐? 되죠? 뒤에 거 맞았냐? 12 빼기 9니까 3. 그치? 되죠? 그러니까 오메가는 고차식이 물어봤을 때는 요 두 식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7번이었고, (8번을) 좀 해야 되는데